예, 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171페이지 13번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효 완성으로 체커 바로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자, 2번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세 번째,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동그라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의 체커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이 원칙이다. 원칙의 체커요. 예, 정리하면 이중매매 법리는 제1행위도 제2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매매 제2매수인병은 악이라 할지라도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단순 악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함이 원칙이죠. 예. 4번 3의 경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가로 채무불이행 책임까지요 을 부담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효가 완성된다 할지라도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에 계약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논할 수는 없다.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원소유자가 알고 처분해야죠. 예,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은근히 빈출이고 정답이 자주 됩니다. 예.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경우 단순한 매수 제의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니라 그랬죠. 예. 그 다음 넘기시고 14번이요.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효과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예, 1번, 2번, 5번을 묶으시고 세 개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옳은 것 1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인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체커 불법 점유로 인한까지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이라면 아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므로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해요. 자, 2번이요.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인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체커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요. 다시 시효는 완성했지만 등기하기 전이라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라 적법 점유,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한 것이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틀렸고 5번이요.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인 경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등기 청구권, 권리를 가진 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예, 그래서 5번은 옳네요.
그래서 1, 2, 5번이 같은 맥락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전부 없다로 가야만 해요.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의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시효 완성 후에 동그라미요. 원소유자가 이를 모르고의 체크요. 제3자에게 건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거기까지요. 시효는 완성했지만 등기하기 전 원소유자가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모르고 건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원소유자를 비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는 적법한 소유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차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는 대부분 판례가 변형된 원시 취득이라 말해요. 등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그 당시 현 상태 그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건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인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건저당권을 말소시켰다 할지라도 건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제했다고 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변형된 원시 취득을 연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은근히 그래서 4번 지문이 최근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예. 건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부분을 최근에 자주 건드립니다. 변형된 원시 취득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틀렸고, 그 다음 15, 16은 반복적인 요소입니다. 자, 뒤로 넘기시고 17 마찬가지요. 18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B의 X 토지를 체커 A가까지요. 매수하여 체커 1992년 2월 2일부터까지요. 다시 체커 등기 없이까지요. 다시 체커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까지 체커요. 그럼 1992년 2월 2일 바로 위에 이렇게 적어 두시고, (2012년) 20년이 되는 시점이 2012년 2월 2일이잖아요. 그때 시효 완성합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한 후 아직까지 등기 없이 2014년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됐죠? 예. 1번 시효 완성자 A의 원소유자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그 밑에는 10년 후라고 적으시고 시효로 소멸한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시효 완성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문제가 점유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기 때문에 틀렸어요. 18번이 은근히 약간 까다롭습니다. 2번 시효 완성자 A가 체크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시효 완성자인 점유자는 자주 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가 증명을 못해도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C가 체크요. 다시 2010년 9월 9일 체크하시고 여백에는 거기서 화살표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적으시고 시효 완성 전이라고. 2012년 2월 2일 날 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2010년 당시는 아직 시효는 완성하지 않았죠. C가 X 토지를 B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C는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취득 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 시효가 완성이 되면 체크 시효 완성자 A는까지요. X 토지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죠. 예. 그 다음 4번이요. A가 체크 2013년 3월 3일 거기로부터 화살표를 끄집어내 이번에는 시효 완성 후라고 적으시고 2012년도에 시효 완성했으니까 2013년도는 시효 완성 후입니다. A가 시효 완성 후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다. 그럼 시효 완성자 A는 점유를 상실했잖아요. 그럼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D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점유가 상실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시효 완성자 A의 등기 청구권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D는 체크 전 점유자 A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까지요. 소유자 B에게 동그라미 직접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정리. 시효 완성자 A로부터 D가 점유를 이전받았을 때 점유의 성계인 D가 현재 점유자고 D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자 A는 전 점유자예요.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해요. 그러나 점유의 성계인 D가 점유의 성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 점유자의 점유, A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점유의 성계인 D가 자기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죠. 예, 누구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했는지에 따라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가 달라져요. 전 점유자 A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중간 생략 등기 청구하는 것은 부정한다. 그러나 점유의 성계인 D가 자신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했는지를 항상 유념하시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그 다음 E가 체크 2014년 4월 4일. 그럼 좌측에 시효 완성 후 적은 대로 화살표 끌고 가면 되죠. 예, 시효 완성 후입니다. X 토지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체크요. 가등기만으로서는 실체법상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E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가등기 밑에는 소유권 X. 그럼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자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소유권은 원소유자 갑에게 있잖아. 원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 A는 더 이상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있다.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케이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 예, 이게 좀 어렵네요. 예, 19번은 반복적인 요소입니다. 자, 20번부터는 등기부 취득 시효입니다. 자, 요약집 물권법 37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자, 1, 2 묶으시고,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 2번이 정답이 자주 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와 달리 등기부 취득 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그 등기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원칙 무효 등기에 투자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원칙이라 적으시고 2번은 예외라 적으시고 대법원 판례가 딱 하나는 무효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 시효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중 무효인 후 등기에 기초하여 근거하여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점유의 성계가 인정되듯이 등기의 성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3번 등기 명의자는 10년간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도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있죠. 예. 네 번째,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와 차이점. 등기부 취득 시효는 선의 및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때 선의 및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 아닙니다.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그때 선의 및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선의 및 무과실이면 되지 10년 동안 계속하여 선의 및 무과실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과실 체크하시고 점유자에게 무과실 점유를 제외한 하자 없는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가 등기부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 무과실 점유란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말이에요. 무과실 점유만큼은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21번이요. 등기부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은 반복이요. 2번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 체크 무과실이요.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 아니라 그랬죠. 예, 네 번째요. 네 번째는 2차 하시는 분은 지적제도 배웠잖아요. 어떤 한 필지의 경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결정하는 것이지 실제 경계, 지상 경계, 담장이나 울타리로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의 분필 절차를 밟지 않은 채까지 한번 자르시고 그 바로 위에는 분필 X, 분필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상의 지적소관청의 분필 절차를 밟아야 돼요. 단지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자 거기까지요. 등기부에는 분필 절차, 분할 절차가 맞춰져 있고 분할 등기요. 지적공부상에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토지는 분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분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필의 토지 일부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예.
토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필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적사무지 등기사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지적공부상에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된 것은 그 등기 무효. 한 필의 토지 일부가 지적공부에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된 것은 분할이 안 된 거예요.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5번은 독특한 예입니다. 자, 시험 지문에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만 서술할 것인데 이해를 한다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게 인정하는 것이나 예외가 있다. 소유자로 등기되지 않는 자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상속인이요. 상속은 개시됐는데 상속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상속인,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자로 등기된 채로 요건만 갖추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시험에 언제나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에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고 말하면 틀리는데 그렇게 서술해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5번 지문처럼 물어볼 거라고요. 되겠죠? 예. 그 다음, 자, 22번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잘못된 것 판례. 예, 1번, 나머지는 반복인데 1번 때문에 보는 겁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동그라미요.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까지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료가 되면, 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했다고. 차후 등기가 부적법 말소돼도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취득한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좀 더 깔끔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소 위에 이렇게 돼야 더 깔끔해요. 불법 말소요.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23번부터는 부합에 관계된 논리들입니다. 요약집 물권법 43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23, 24는 동상간의 부합 이런 걸 적어놨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동상간의 부합은 지문에 등장해도 정답되지 않아요.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고 필요한 건 25번이에요.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일리를 묶으시고, 자, 1번입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청축한 부분이 체크, 권한에 기하여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까지 언더라인 하시고 그 마지막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정리. 기존의 건물에 건물이 정축된 경우 그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을 할 것인가 의 기준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부합이 되지 않고 독립한 건물이에요. 근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돼버렸다고. 독립한 물건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임대차 종료 시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합물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정축 부분까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지 임차인이 정축 부분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부합이 됐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위 일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위 1에서와 같이라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지 마시고 부속물에 체크요. 부속물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한다는 말은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여야만 해.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부합이 돼서는 안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못한다로 가야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3번이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 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언더라인 약정할 수 있다를 체크하시고 여백에는 이렇게 적어두시고 임의규정이요.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358조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이에요. 그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를 약정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부합은 반드시 인위적이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예는 시험에 묻지 않을 것인데 예를 든다면 태풍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지각이 막 흔들려서 나무가 밀려와 버렸어. 내 토지 위에 나무가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내 경계 안에 쏙 들어와 있다고. 이런 부합도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어떤 경우는 묻지 마시고요. 다소 이례적이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아니면 쓰나미를 할까. 자연적 원인으로 부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다섯 번째요.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되면 1억, 2억 이런데 현혹되기 없기. 특약이 없는 한 가로 동산이요. 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시가, 가치는 판단 안 해요. 법률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6번은 반복이고 27번이에요. 부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옳은 것 판례 1번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건 기초고 둘째 줄에는 2번은 농작물에 체크하시고 타인의 토지에 권한이 있든 없든 주로 권한 없는이 옵니다. 무단 경작했다 할지라도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포인트는 부합된이에요. 건물의 체크, 부합된 정축 부분이요.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면 합체 한 개의 건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서록 정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경락인은 정축 부분까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체크 임차인의 성낙만을 받아까지 언더라인요. 그리고 토지부터 묶어볼게요. 토지 임차인의 성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까지요.
사람 위에는 임차인 X, 임차인의 성낙을 받아 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이자는 임차인은 아니잖아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아니잖아. 만약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면 임차인의 성낙을 말라받느냐고. 토지 사용권이 없는 자입니다. 이자가 다른 약정이 없다면 체커,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까지요.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리,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지한 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요.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받아 수목을 식지했거나 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처럼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수목을 식지한 경우, 그때는 수목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사례는 나무를 심은 자가 토지의 사용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적도 없고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얻은 적도 없기 때문에 수목의 소유권 주장 못해요. 예, 그래서 없다 맞네요. 그 다음 5번입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기존 건물의 정축 부분이 체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진 경우 거기에 체크하시고 그 말은 부합이 됐다 안 됐다. 부합이 안 됐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이란 말입니다.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정축 부분의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 28번부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요약집 물권법 43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옳은 걸 골라라고 돼 있어요. 다툼 판례. 자, 기억.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을 미등기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철거에 체크하시고 여백의 예외라 적으시고 정리,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 건축했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 건물 소유자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미등기 매수인. 이건 미등기 매수인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니은이요. 취득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 앞으로 등기 전인 경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리, 아무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원소유자는 그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권리를 가진 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없다. 자, 디귿은 반복이네요. 염려, 우려, 손해배상의 담보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 선택적이지 함께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리얼,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 논리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방해 예방 청구권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논리가 같다 이 말입니다. 아까는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할 때 받고 지금은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둘 다 방해 예방 청구권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하고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함께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리얼이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민법 214조에 기하여 방해 배제 체커 비용이요 또는 방해 예방 체커 비용이요 을 청구의 체커요. 현행 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함에 있어 비용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어요. 비용을 청구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가 행위 청구권서를 부담하기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례는 있지만 법률 규정에 비용 청구한다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미염이요.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자 가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까지요. 방해의 염려가 인정될 것인가.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 방해의 염려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만 한다.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념적 방해 가능성만으로 방해 염려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털렸고 마지막 비업이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까지 묻것이고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체커 직접이요. 체커 소유물 반환까지 체커요. 할 수 있을 것인가? 미등기 매수인은 아무리 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는 못합니다. 근데 주의해야만 해요. 점유물 반환으로 가버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가버리면 침탈이라면 잇따로 가야 돼.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 한 장 넘기시고 나머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반복적인 요소입니다. 자 183페이지 31번부터가 공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약지 물권법 44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31번의 문제는 좀 쉽고 뒤에 등장하는 지문의 반복이기 때문에 뒤에서 31번과 관계된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 32번이요. 공유지분에 관하여 털린 것 다툼 판례요. 자, 기억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공유 지분을 인정하여도 공유란 것이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공유 지분을 가지는 것이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지 않죠? 예. 그 다음 2번이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 디귿 공유자의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 비율이 다른 때 체커 제3자가 없는 경우까지요. 자, 체커 실제의 지분 비율이요. 등기부상의 지분하고 실제 지분이 다른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저것들끼리는 실제 지분으로 해결해야지. 근데 제3자가 있다면 할 수 없이 실제 지분을 주장은 못하죠. 제3자에게는. 예,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리얼이요. 각 공유자가 체커 지분이요. 을 처분 체커요. 하면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공유의 본질이 로마법에서 유래된 가장 개인적인 소유 형태 물건 하나를 2인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을 뿐
공동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유의 본질은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 틀렸고 미음. 자, 미음은 지분의 탄력성입니다. 267조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가로 국가예요. 국가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기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의 탄력성이 최후의 1인이 남는다면 단독 소유로 귀결되는 성격이 지분의 탄력성이에요. 여러 명이다가 한 사람이 포기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마지막 공유자가 한 사람이 남으면 혼자 다 소유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비업입니다. 공유자의 지분 포기는 포의 동그라미, 권리의 포기는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죠. 예. 33, 34는 반복인데 뒤로 넘어가면 또 등장해요. 35번을 확인합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자 1번은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해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제1차적으로 협의 분할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만 제2차적으로 재판상 분할해요. 협의 분할의 방법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교환 계약, 매매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계약 법률 행위예요. 그러므로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재판상 분할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기 때문에 형성 판결,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문제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가 제기됐다고 언제나 형성 판결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가 제기되고 판결이 확정된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그때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가 제기돼도 재판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협의해서 분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정을 시킬 수 있다고. 그때 조정조서를 작성한 것은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성 판결 아닙니다. 현물 저협의 분할처럼 등기해야 돼.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가 제기돼도 조정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고 조정조서를 작성했다는 말이 오면 이는 형성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분할처럼 등기해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1번이요. 공유물의 체커 조정 절차요. 에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분할 체커, 협의 체커, 성립 체커 합의 사항을 조정 조서에 기재해도 이는 재판상 분할과 달리 협의 분할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가로 등기 없이까지요. 각 공유자에게 소유권이 발생한다.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2, 3번을 묶으시고 2, 3번은 같은 판례입니다. 다만 지문을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토지의 공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현물 분할 두 필지로 분할됐다면 저당권은 체커 분할된 두 필지 위 다시 체커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까지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즉 분할된 토지 전부 위에 두 필지니까 두 필지 위라고 돼 있어요. 분할된 토지 전부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지
설정자 토지에 저당권이 집중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가 3번이에요. 4번 합유자가 합유물을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합유자가 다음에 합유물 체크요. 처분한 경우 처분의 체크요. 공유와 달리 언더라인이요.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가 아니라 체크 무효요. 자, 이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계속 공유만 물어보니까 몇 해 전에 이 판례를 들고 나왔다고. 먼저 공유부터 이해해 볼게요. 공유로 나오면 결론이 달라져요. 공유자들은 소유자거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 매매계약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해도 공유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무효해요. 이 논리는 합유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유는 공동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합유자 중 1인이 합유물 전부를 처분해도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 유효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지 않고 전부가 무효라고 말해요. 이게 공유와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분을 언급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은 불법 점유로 처리합니다. 이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소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과반수 지분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체크 보존이요. 행위로서 목적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보존 행위예요.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 2 묶으시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번 공유자 중 1인은 체크요. 공유 토지가 제3자에게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 보존의 체크요. 행위로서 체크 전부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공유자 중 1인이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각자 단독 가능하다. 둘째, 지분은 소유권의 양적 일부지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 전부를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이다. 근데 2번이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처분하여 제3자에게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공유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전부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의 전부의 체크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없다의 체크요. 조금 전에 이 내용이 합유하고 차이점이라 그랬죠. 예. 3번은 반복입니다. 나중에 등장할 거예요. 4번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전부의 체크요.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리는 제3자가 불법 점유하든 공유자 중 1인이 불법 점유하든 논리는 똑같아요. 소수 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일부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는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그럼 다른 공유자도 각자 단독 보존행위로 즉 전부를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째요.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은 불법 점유이지만 공유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한 게 없어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한 겁니다. 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체커 지분 비율만큼까지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예, 5번은 올래요. 자, 37번입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다툼 판례. 1번 공유물 관리에 관한 관리의 체크요. 특약의 변경에는 가로 공유자요 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공유물의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지 머리수를 센다 안 센다? 안 센다. 공유자, 놈자자, 사람을 셌다는 말이에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유자는 사람이고 지분은 소유권 개념이에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지 사람의 과반수로 결정 안 해요. 그러니까 갑이 공유 토지를 지분을 7분의 5, 얼병은 각각 7분의 1씩, 얼병이 저것들 둘이서 7분의 2밖에 안 되는데 관리 방법 정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말 적어놨는데. 이렇게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지분의 과반수인지 공유자의 과반수인지를 비교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만 해요. 둘째는 관리 방법을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관리 방법에 관련된 특약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지분의 과반수예요. 세 번째, 공유물 관리 특약이 체커 공유 지분권의 본질 부분을 침해까지요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 공유자의 특별 성계인 즉 매수인 등에게는 성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지만.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세 가지를 이해하고 지문을 읽겠습니다. 자, 공유물의 관리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그럼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기 싫다는 말은 결국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미가 포함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도 일종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지.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상가 임대인이 갑 얼병인데 갑은 지분이 7분의 5, 얼병은 7분의 1,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요구하는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거절할 때도 지분의 과반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구조는 혼자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자는 갑, 얼병은 둘이 합쳐봐야 거절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일종의 임대차의 해지 관리 방법입니다. 예,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요. 그러므로 공유 건물의 임대차를 해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가로 처분이요. 처분의 X 밑에 관리 행위로 공유자의 가로 전원의 동의. 지분의 과반수죠. 예. 그 다음 4, 5를 묶으시고 4번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 건물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그럼 그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허락했기 때문에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적법 점유입니다. 적법 점유로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이 적법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수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체커 임대요. 그럼 이 임대한 제3자의 점유는 불법 점유죠? 예. 적법 점유란 말이 틀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공유물 분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50페이지가량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일단 건저당권 앞에 특수저당권 앞에 256페이지 보통저당권 있죠? 예, 거기까지는 나갈 예정이고 혹 시간이 되면 건저당권을 조금 할지도 모르니까 좀 많아도 계약법 앞에까지 한번 보고 오십시오. 265페이지까지. 예, 거기 다 가지는 못할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